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불교 문화를 공유하는 아세안 국가들이 건강한 다문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불교계의 역할이 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서울 봉은사 초하루 법회에서 최근 파키스탄 국빈 방문 시 고승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던 매 순간이 기도였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조계종 대표단의 파키스탄 국빈 방문 이후 한국 불교와 고대 불교 문화의 발상지였던 파키스탄 페샤와르, 옛 간다라 지역의 오랜 인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대중법회인 영축총림 통도사 화엄살림 대법회가 한 달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승려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 관음사에서는 연말을 맞아 승보 공양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부산에서 열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사회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상생 문제가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불교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다문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불교계의 역할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40만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아세안 국가들에서 온 이주민은 60만 명이 넘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문화 가정과 근로자 등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세안 국민들의 편익을 정진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별 정상회의가 열린 부산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성공적인 정착 사례를 짚어보는 다문화 가족 연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다문화 가족,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한국 사회의 미래상을 논의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박소희 씨는 발표자로 나서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과 언어의 장벽이 특히 힘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런 우리 다문화 엄마를 다른 시선으로 보는 보편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빠르게 홀롱하게 하라는 말은 참 많이 힘들게 합니다. 우선 자신의 아이와 소통도 잘 안 되는 환경에서 먼 미래를 생각할 겨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정옥 장관은 다문화 가족의 사회 참여나 자녀의 성장 지원 등 여러 관점에서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앞으로 갈 길도 멉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 더 하고자 하는 것은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를 목표로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할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메콩 정상 환영 만찬에서 메콩 유역의 불교가 한반도로 전해져 퍼져나갔다며 불교와의 인연을 언급했습니다. 아세안 이주민들이 낯선 문화와 언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공유하고 있는 불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미 교계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마하 이주민 지원 단체 협의회나 천태종 산하 NGO 단체, 나누며 하나 되기 등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전담 기구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다문화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생필품 나눔과 템플스테이, 이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마당 행사 등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국내 첫 이주민 불교 공동체 조직인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가 창립됩니다. 불교계의 노력이 동아시아가 평화와 번영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아세안 정상의 부인들과 함께 강원도 영월 창녕사터에서 발굴된 문화유산인 500나한전을 관람하며 우리 전통문화의 근간인 불교를 소재로 문화적 공감대를 다졌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부산은 신라 때부터 오래된 사찰이 함께 공존하며 일상에 불심이 녹아있는 곳이라며 메콩 국가에서 신앙이 생활화되듯 한국인의 마음속에 불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500나한 특별전은 나한상과 현대미술작가 김승영 씨의 설치 작품이 협업으로 전시됐고 과거와 현대가 서로 어우러져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자기 성찰과 치유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됐습니다. 정상 부인들은 전시회를 둘러보며 나한들의 표정을 직접 따라해보면서 불상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고 특히 난리 시술릿 라오스 총리 부인은 불상들의 발굴 시기와 재질을 궁금해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서울 봉은사 초하루법회에 참석해 욕심을 버리고 공덕을 쌓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특히 최근 파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것을 언급하면서 고승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던 매 순간이 기도였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음력 11월 초하루,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서울 봉은사 특별법회 법사로 나섰습니다.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는 중국 남송의 대학자 주자의 말을 인용하며 법문을 시작한 스님은 세속적 욕심에 찌들어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덕을 쌓는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성불을 하는 것이 제일 큰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토에는 태어나야 된다. 원행 스님은 지난주 동남아 파키스탄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8박 9일간 여정의 소회도 풀어냈습니다.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교를 매개로 한 한국과 파키스탄의 역사적 유대관계에 관한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1700여 년 전 파키스탄 출신 마라난타 스님이 백제에 불교를 전파한 역사와 왕 오천 축국전을 저술한 해초 스님이 구도의 길에서 파키스탄을 지나간 기록까지 이번 한국 불교계의 파키스탄 방문이 갖는 의미를 유구한 역사 속에서 찾았습니다. 마라난타 스님께서 백제에다가 그 불교를 미륵 불교인 유식학을 전했다. 박물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님이랑 같이 가서 식수를 하고 거기에 기념패를 해서 박물관 앞에 박아놓고 왔습니다. 원행 스님은 해초, 현장 스님 등 옛 스승들이 지났던 구도의 순례길을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큰 가르침을 얻었다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곳이 부처님 성지였고 순례하는 모든 순간이 기도였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길을 가서 옛날 큰 스님들이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불교를 전래했구나. 곳곳이 가는 데마다 다 부처님의 성지가 있고 다 불보살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데 그러한 공덕으로 우리 불자들은 잘 사는 거예요. 원행 스님으로부터 감로 법문을 들은 봉은사 사부대중은 100만 원력 결집 불사 동참 행사를 열어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한 보시행에 힘을 모았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대표단의 파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 불교와 고대 불교 문화의 발상지였던 파키스탄 페샤와르, 옛 간다라 지역의 오랜 인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제 불교는 간다라 지역에서 탄생한 마라난타 스님에 의해서 전래된 데다 신라시대 경주 석굴암의 원형 또한 간다라에서 찾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계종의 파키스탄 순례 기획보도 세 번째 순서,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파키스탄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정부의 대표들을 만날 때마다 백제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 스님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한번 초타라고로 해서 출생하신 마라난타 스님께서 한국의 불교를 전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구려가 372년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면 백제 불교는 384년 파키스탄 간다라 지역에서 온 마라난타 스님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즉 백제 불교는 대승불교의 거점이었던 간다라가 시원지이며
현지 전문가들도 불법으로 맺어진 양국의 이 같은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Yes, Marananta basically he was from Gandhara, and he was a monk, and he first visited to China, and from China with a cheap Chinese monk he visited to South Korea, and he introduced Buddhism in South Korea in third century, I think in 3rd century AD, and in Baekje kingdom and in other kingdom. So he was very famous, monk.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신라는 521년 불교가 공인됐지만 간다라 양식을 충실히 계승 발전시켰습니다. 간다라 지역의 세계문화유산인 고대 불교사원 탁트이 바위에서는 경주 석굴암의 원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은 벽돌을 쌓으려 완성한 이곳의 토굴 양식은 우리나라의 전래대 대형 판석으로 축조된 석굴암으로 발전됐습니다. 이는 석굴암의 원류가 중국이 아닌 간다라 지역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벽돌형 모전석으로 돌을 깎아서 전돌형으로 해서 그 석굴도 만들고 탑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가지고 석굴암의 원류가 되고 또 동국대 김성철 교수는 대승불교의 특징은 불교의 종교화로 요약된다며 이를 위한 예경의 대상으로서 불상의 조성이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쇼카 대왕의 마우리아 왕조를 지나 카니슈카 왕의 쿠샨 왕조에 이르러 간다라 미술과 대승불교는 함께 절정기를 맞이했습니다. 백제불교의 원류이자 불상과 석탑은 물론 세계적 문화유산인 석굴암까지 한국 불교와 간다라의 인연은 시공간을 초월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국내 최대의 대중법회인 영축총림 통도사 화엄살림 대법회가 한 달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올해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100만 원력 결집 불사를 위해 법석에 오르고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인 백건우 피아니스트가 특별 공연을 펼칩니다. 보도에 울산 BBS 김형렬 기자입니다. 연인원 20만 명이 동참하는 국내 최대의 대중법회 영축총림 통도사 화엄살림 대법회가 한 달간의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올해로 49회째를 맞은 이번 법회는 다음 달 25일까지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눠 화엄경 법문을 펼칩니다.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의 입제 법문을 시작으로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과 백양사 주지 산홍 스님, 안국 선원장 수불 스님,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 등 모두 29분 법사 스님의 릴레이 법문이 이어집니다.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마음을 닦아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행복이 오지. 마음의 평화를 못 얻으면 행복이 어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 다른 거하고 돈 주고 사가지고 행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온을 얻어야 그것이 행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이 법회는 마음 닦는 법회다. 특히 12월 8일에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법석에 오르고 12월 15일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특별 공연을 펼칩니다. 통도사 화엄살림 대법회는 1925년 경봉 스님이 어려운 노인을 보살피기 위해 만불연분회를 개설한 뒤 1927년 보우 스님, 해담 스님과 함께 극락암 무량수각에서 법문하면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조계종단에서는 가장 신도님들이 많이 오고 참석하는 법회가 이 바로 화엄살림입니다. 여러 보살님들이 좀 시간이 나지 않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그 스님들, 큰 스님들이 좋은 법음을 머리에 담고 한 달 동안 마음을 잘 닦으셔서 박난신 법문처럼 큰 복을 누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통도사는 법회 기간 매주 토요일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고 아픔을 위로하는 독성계 법회도 봉행합니다. BBS 뉴스 김영렬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고불 총림 백양사의 총림 해제를 결정한 데 대해 백양사 대중이 주지 토진 스님의 용퇴를 촉구했습니다. 승납 20년 이상 백양사 중진 20여 명으로 구성된 백양사 총림 해제 수습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종회로부터 총림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었으나 백양사 주지 스님은 일말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고불 총림 방장 지선 스님의 상좌와 손상좌 스님들은 조속한 시일 안에 총림이 복원되길 기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일수, 법신, 석장, 법경 스님 등 지선 스님의 상좌와 손상좌 15명은 호소문을 내고 중앙종회와 총무원의 총림 자격 미비 사항 개선 요청에 따라 대안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중앙종회가 아무런 협의 절차 없이 총림 해제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30여 분 만에 해제를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계종은 원행 스님 취임 이후 승려복지회 인력을 늘리고 현장 홍보를 강화하는 등 승려복지 활성화에 본격 나서고 있는데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관음사에서도 연말을 맞아 승려복지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스님들의 복지 문제에 천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려복지회 인력을 보강함과 동시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승려복지 본인 기본 부담금 제도를 구체화했습니다. 복지제도 정착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또 전국 각 사찰에서 직접 승보공양 캠페인을 진행하며 사부대중들의 동참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관음사에서도 승보공양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재단법인 BBS 불교방송 이사장인 종하스님은 법문을 통해 승려 복지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성녀가 무슨 복지 필요하냐 하지만 성녀 복지가 가장 필요한 것이 성녀 복지입니다. 우리 스님들이 노후나 병고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첫 과제로서 의료, 요양비, 그 다음 지원과 국민건강보험료, 또 국민연금보험료를 그러면서 승려복지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불자들의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스님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스님들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녀 복지를 대해서 여러분들이 첫째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 역시 복지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앞으로도 각 사찰 현장을 찾아 승보공양 캠페인을 열고 모금 운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적게는 3,300원, 5,000 이렇게 이제 17반 동참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재원을 모아서 우리 스님들 병원비라든가 요양비 또 국민연금보험 이런 걸 지원하는 승려복지 제도를 좀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그만 17번 조그만씩이라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모아지면 우리 스님들이 진짜 노후나 병고에 대한 걱정 없이 그 수행과 포기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불교계가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릴레이 연탄 기부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은 어제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릴레이 연탄 기부 캠페인 아이연탄맨 사전 홍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임직원들은 사찰을 찾은 불자와 시민들에게 연탄 모양으로 제작한 두루마리 휴지를 나눠주고 모금 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다음 달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 가구가 모여 사는 노원구 백사마을을 방문해 연탄 나눔 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말까지 계속되는 아이연탄맨 캠페인은 지난 2014년 시작돼 올해로 6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젊은 불교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조계종 군종교구에 군포교 진흥지원금 7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군종교구는 이 기금을 격오지 부대 포교와 장병 수계법회, 군승 연수와 교육, 수행, 포교 자료 개발 등 군포교 활동 기금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한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군승 등 군포교 관계자들의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장병들이 부처님의 법안에서 희망적인 군 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설립 이후 군불교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조계종 군종교구를 통해 매년 군포교 진흥기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찰에 가면 다양한 색과 문양의 단청과 불화를 만날 수 있는데요. 단청과 불화의 아름다운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불교 미술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소나무를 사이에 두고 두 선승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7세기 중국 당나라 시대 선승인 한산 스님과 습득 스님이 각각 경전과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한지 위에 수묵화 기법으로 그려졌습니다. 국가 주요 무형문화재 48호 단청장 기능 보유자 고 월주당 원덕문 스님의 유작인 한산 습득도 산수화를 배경으로 세밀한 인물 묘사가 더해져 깊은 여운을 선사합니다. 병풍 위에 펼쳐진 자연의 세계를 담담하게 그린 산수화도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단청과 탱화에서 뛰어난 작품들을 남긴 불교 미술계의 거장 월주 원덕문 스님의 생전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단청문양보존연구회 기획전 전통의 향연, 화려하고 다양한 색으로 표현된 단청을 활용한 작품들과 사찰 탱화, 전통불화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이 선보였습니다. 단청문양보존연구회 설립자이자 초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48호 단청장 기능 보유자였던 고 월주당 원덕문 스님의 작품들은 물론 제자들의 다채로운 예술 세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원덕문 스님의 제자이자 단청장 전수교육조교 김용우 작가의 작품 반야 용선도는 중생이 용의 머리와 꼬리가 달린 배를 타고 극락정토를 향해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세밀하게 그려냈습니다. 전통 단청 양식의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작품들과 청년 작가들의 새롭고 감각적인 작품들도 눈길을 끕니다. 저희 단청 문화에서는 유명하신 작가님들도 있는데 신인 작가님들도 작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작품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탱화도 있고 그 단청도 있고 여러 가지 작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덕문 스님은 화승으로 널리 알려진 낙현 스님의 제자로 서울 도남동 흥천사에서 월주 고전 미술 전수원을 열어 불교 미술 작가들을 길러냈습니다. 스님은 사단법인 단청문양보존연구회를 창립하고 한국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 이사장 등을 지낸 뒤 지난 1992년 흥천사에서 입적했습니다. 사단법인 단청문양보존연구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종목이 지정된 해인 1972년에 설립돼 단청과 전통미술의 전승과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전시관과 기획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계속 박물관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단청과 불교 미술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획전 전통의 향연은 내일까지 서울 삼성동 국가무형문화재 전수회관 3층 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부산 을파소 관음사주지 운곡스님의 선명서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운곡스님은 부산 진구청 백양홀에서 부산 진구 주민과 함께하는 선명서화전을 열고 의상대사와 보우국사 등 선지식들의 법명을 선서와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관심, 또 조금 크게는 가정, 사회, 이렇게 두루두루 서로가 서로한테 관심까지 가져줄 수 있는, 그걸로 통해서 서로가 화합하고 더불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시회 개막식에는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 스님을 비롯해 부산 진구 불교연합회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나누며 하나 되기는
방한한 태국 스님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 체험과 역사문화 탐방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태국 불교 방한단은 의정부 법신사에서 열린 남방불교 최대 축제인 카티나 축제와 가사공양 대법회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고 싱가포르와 라오스 불자들도 동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와 정멸궁을 참배하고 불교 천태중앙박물관과 온달 드라마 세트장, 온달 동굴 등을 둘러봤습니다. 태국 스님과 불자들은 구인사 광명전에서 자체 법회를 갖고 다도 체험과 염주 만들기, 숲속 명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불교계가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국내 첫 이주민 불교 공동체 조직인 한국다문화 불교연합회가 창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28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